단비 소리뉴스 71번째 이야기. 너도 할 수 있어. 지구 지키고 돈도 버는 투자. 2023년 8월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만난 이우연 프롬더바디 대표 겸 운동 코치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상품의 수익률은 11%인데 1년 단위뿐 아니라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단기 수익 상품도 있어요. 원금 상환도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데다 수익률이 11%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대표가 말한 금융상품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회사인 루트에너지가 운용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짓는 사업 주체에게 빌려준 뒤 기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표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점, 소액 투자도 수익률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상품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태양광 풍력 확대 기여하고 높은 수익도 챙기고. 루트에너지는 수평적 거래 방식으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 센터에 등록된 48개 업체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 플랫폼은 루트에너지와 솔라브리지 두 곳입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8년 8월 양천 햇빛 공유발전소에 500만 원을 투자해 1년 뒤 약 4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루트에너지를 통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어요. 첫 투자의 수익률 7.75%는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 1.84%의 4배가량입니다. 양천 햇빛 공유발전소는 연간 12만 2,448kWh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스탠드형 에어컨 102대를 1년 동안 돌릴 수 있는 발전량이며 연간 온실가스 55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전소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루트에너지를 통해 투자한 상품의 최고 수익률은 연 11.5%로 충남 서천군 서면의 다원 솔라발전소 2호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기술 영업팀장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기술을 조사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석탄 발전소보다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기후금융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주력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또 유엔 기후변화협약 금융상설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회와 생태계의 취약성은 줄이면서 그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합니다. UNFCCC 금융상설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기후금융은 2013년 3,390억 달러에서 2020년 6,400억 달러로 연평균 9.5%씩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중개 통해 개인도 기후금융 참여 활발. 국내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문 투자 플랫폼인 루트에너지는 아직 작은 규모지만 기후금융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0여 년 동안 315건의 재생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누적 투자자는 2,000명가량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기준 누적 대출액 약 530억 원을 달성한 이 회사의 투자 상품 평균 수익률은 11%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누리집에 따르면 시중은행 연평균 예적금 금리는 2022년 기준 2.72%에서 2.73%입니다. 높은 수익률 덕에
루트에너지의 재투자율은 55%에 이릅니다. 투자자 2명 중 1명 이상이 다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2022년 강원도 태백시 원동에 건설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태백시 전체 가구의 84%가 쓸 수 있는 연간 47,523메가와트 시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휘발유 자동차 46,384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윤태환 대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풍력에너지공학 석사과정 공부를 한 뒤 이듬해 루트에너지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확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정의, 절차적 정의, 재무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와서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민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 모두에게 사업 참여 기회가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덴마크는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 주식을 통해 지역 어민에게 이익을 할당하거나 주민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에 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한다고 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기존 금융사도 기후펀드 내놓지만 화석연료 투자 여전. 국내 기존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기후 관련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이 2020년 출시한 그린 히어로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펀드는 일반인의 자금을 모아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등 성장성이 높은 녹색 기업에 투자합니다. 일반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그린, 녹색, ESG, 지속가능을 열쇠말로 펀드 상품을 검색한 결과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운용사 26곳에서 총 66종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기후금융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석탄 자산에 관한 누적 투자액이 각각 30조 2천억 원과 31조 1천억 원으로 석탄 투자액이 더 컸습니다.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전체로 확대하면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석탄 투자는 줄고 있는 흐름과 대조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석탄자산 투자 누적 합계는 각각 2조 20억 달러와 7,750억 달러로 약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석탄 등 좌초자산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 금융사인 알리안츠는 석탄 기업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40년까지는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석탄 관련 투자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들, 석탄 투자 철회 등 단호한 행동 필요.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산업의 투자 규모를 감축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후자에 대한 논의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외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석탄뿐 아니라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정책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는 해당 투자에 대한 통제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녹색 금융 상품을 지금보다 많이 개발해서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배출량을 산정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배출량이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금융기관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출 혹은 투자를 해서 유발됩니다.
기후금융 입문의 공동 저자이자 에너지정책학 박사인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재의 박정은, 정대환, 녹음의 장태린, 김정현, 박현석, 최영범, 황두길, 편집의 하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뉴스였습니다.